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울산지법 행정 1부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유죄가 확정된 중국 동포에게 내린 출국 명령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충북 곳곳에서 2023년 새해 첫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지자체와 정치권, 시민 모두 신발끈을 동여맸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본격 민선 팔기를 시작한 단체장들은 전과 다른 비전을 내세웠습니다. 김영한 지사는 담대함을, 윤건영 교육감은 성장을 강조했습니다. 시청 본관 철거 예산을 두고 여야가 갈등인 청주시의회는 새해 첫날부터 반쪽 행보를 보였습니다. 절반 의석의 민주당이 예고대로 집단 불참했습니다. 전 지구적 기후위기가 점점 남의 얘기가 아니게 됐습니다. 이대로면 21세기 말이면 평균 온도가 6.4도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충북 도민들도 각자의 계획과 소망을 가슴에 품고 개묘년 새해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첫 업무를 시작한 각계의 새해 각오와 표정을 정재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며 격변의 한 해를 보낸 지역 정치권. 정권은 물론 지방 권력까지 되찾아온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개묘년 새해를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기반을 닦는 시기로 정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하는 일마다 거대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이른바 3대 개혁을 비롯한 정부 정책을 소상히 설명해 도민 통합과 민생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서 여서야대 극복을 위한 총선 승리가 돼야만 윤석열 정부가 애초에 국민들한테 약속한 그와 같은 대선 공약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연패 사슬을 끊어내야 하는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새해를 제도약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민주주의와 평화, 국민 경제가 후퇴하고 국가 위상이 위태하게 둬선 안 된다는 게 민주당에 부여된 사명이라며 토끼의 지혜를 배워 다시 국민에게 신뢰받는 수권 정당으로 갈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부지런의 상징, 그리고 위기 극복 능력,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능력을 가진 그런 지혜를 저희들이 배울 때 국민들께서 저희 민주당을 다시 한번 지지해 주실. 정치권이 1년 내내 마음을 얻기 위해 뛰겠다고 밝힌 대상, 평범한 이웃들도 연말연시 짧은 휴식을 마치고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 등 경기 침체 요소들은 여전하지만 새해에는 다 잘 풀릴 거란 바람 속에 다시 신발끈을 묶고 출발선에 섰습니다. 생선도 잘 팔리고 또 우리 가족이 많이 건강했으면 좋을 것 같고 우리 경제가 좀 나아져서 부자 되었으면 좋겠어요. 종교계는 신년 행사를 통해 개묘년 새해를 축복하며 국민 모두의 평화와 지역 발전, 약자와의 동행을 기원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평화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약자들이 소외되지 않기를, 지역 간 발전의 편차가 낮아지기를. 충청북도와 충북교육청, 각 시군과 지방의회 등 도내 주요 기관 역시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며 일제히 업무를 시작했고, 충북 경제를 이끄는 기업인들은 내일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신년 인사회를 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오를 다집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2023년은 민선 8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입니다. 지난해 당선된 단체장들이 직접 예산을 세우고 조직 개편을 하면서 공약 사업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는데요. 김영한 지사는 시무식에서 담대한 충청북도를 강조했고 새해 시작된 고향사랑 기부제를 홍보하는 지자체들도 잇따랐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김영환 지사는 충원탑 참배로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시무식에서는 토끼가 죽음을 피하기 위해 3개의 구를 판다는 교토 3구를 강조했습니다.
충청북도 공무원들에게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3가지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멀리 보고 생각을 크게 하는 담대함과 과감한 실행력, 따스한 도정을 강조했습니다. 민선 8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인 만큼 대표 공약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와 의료비 후불제, 출산 양육수당과 못난이 브랜드 육성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눈이 있는 이유는 멀리 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을 크게 뜨고 담대한 구상과 전망을 가지고 윤건영 교육감은 집사 광익을 새해 화두로 던졌습니다. 각기 다른 생각을 모아 모두가 성장하도록 하겠다는 건데 신년사에서도 무엇보다 성장을 강조했습니다. 올해 교육정책도 AI 기반 진단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수준을 파악하고 기초학력을 높이는 것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달라진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교육적 패러다임의 핵심은 창의력과 인성을 기반으로 한 기본 역량 함양입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대표 공약인 꿀잼 행복도시를 거듭 강조했고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 공감도시, 즐겁고 살맛나는 꿀잼 행복도시. 조기령 충주시장은 품격 있는 도시를 강조했습니다. 4대 미래 비전을 구체적인 사업으로 실행하여 품격 있는 도시 면모를 갖추어 나가는 희망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새해 첫날부터 시작된 고향사랑 기부제를 홍보하는 지자체도 많았습니다. 거주지 외에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옥천구는 인기 방송인 이미주 씨가 기부제 한도인 500만 원을 후원했다고 홍보했고 정영철 영동군수는 새해 첫 업무로 자매도시인 경기도 오산시를 찾아가 100만 원을 기부하면서 고향사랑 기부제 붕조성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대우입니다. 고용률 72%, 상용근로자 10만 명 증가를 목표로 하는 충청북도의 민선 8기 일자리 종합대책이 나왔습니다. 충청북도는 일자리 새바람, 도민의 신바람을 정책 슬로건으로 내걸고 지난해 47만 4천 명인 상용근로자를 2026년 57만 5천 명으로 10만 명 이상 늘리는 민선 8기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고용률 지표를 현재보다 2.3% 끌어올린다는 양적 목표에서 한 발 나가 일자리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해 상용근로자 10만 명 확대를 질적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 일자리 거버넌스 완성과 대기업 투자 유치, 지역 전략산업 인력 양성 등 5개 전략, 19개 실천 과제를 수립했습니다. 괴산과 옥천, 증평 등 군 지역의 내년 지역화폐 인센티브가 올해도 10% 수준을 유지합니다. 괴산군은 올해 괴산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를 200억 원으로 정하고 개인당 카드 70만 원, 지류 30만 원 등 월 100만 원 한도에서 10% 할인율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옥천군과 증평군도 각각 개인당 월 50만 원 한도로 기존 10% 할인율을 계속 적용합니다. 옥천군의 경우 인센티브 할인율은 유지되지만 개인당 월 한도액은 지난해 100만 원에서 올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새해부터 본관 철거 예산 처리로 시작된 청주시의회 여야 갈등이 표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새해 첫 공식 행사부터 집단 불참해 반쪽 의회가 된 건데요. 국민의힘도 이런 파행, 민주당 탓이라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청주시의회 신년 인사회, 임시청사 시대를 맞아 처음 열린 공식 행사였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청주시와 시의회 의장이 본관 철거 예산을 강행 처리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의장 공개 사과와 본관 철거 예산 처리 유보를 요구하며 참석을 거부한 겁니다. 청주시장 협치무시 규탄한다. 협치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행정을 펼치는 청주시와 청주시 의장에 대한 항의 표시로 저희는 불참하고 있습니다. 결국 행사에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시청 본관 철거 예산 처리에 협조했다 징계청원을 당한 민주당 시의원 1명, 그리고 청주시 공무원들만 참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 시간도 1시간이나 늦췄다며 불참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온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 의원님들의 특히 의회를 파행으로 이끈 민주당 의원이 있다면서 의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회를 앞으로는 원만히 이끌고 나가려고 한다면 약간 의회를 이렇게 파행적으로 이끌고 간 사람이 나는 책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관 철거로 시작된 여야 대치가 점점 강경으로 치달으면서 당분간 청주시의회 시계는 한동안 멈출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청주시의회 임시청사로 쓰고 있는 옛 KT 청주지사 보상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주차장 사용 문제로 번졌습니다. 청주시의회 의원과 직원들은 새해 첫 업무일인 오늘 청사 건물 소유업체가 보수 공사를 이유로 주차타워 입구를 막아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주시는 예상됐던 건물 매입을 보류하자 건물주가 임대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고의로 주차장을 막은 것으로 보고 법적 대응 등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2023년 새해를 맞아 저희 MBC 충북은 더는 늦춰서는 안 될 탄소 중립을 화두로 던지는 신년 기획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기상 이변도 아닌 기상 재앙의 시대. 지구와 그 안의 생명을 지키려는 노력이 왜 지금, 당장 우리 자신에게 필요한 건지 국내외 취재를 통해 살펴봅니다. 그 첫 순서로 너무나 선명하게 다가오고 있는 지구의 경고를 조미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성탄절 연휴 미국 중서부에서는 유례를 찾기 힘든 최대 시속 100km의 겨울 폭풍 폭탄 사이클론이 덮치면서 60명 넘게 숨졌습니다. 180만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고 체감온도 영하 50도의 극한 한파가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이탈리아 북부 알프스 돌로미티 산맥에서는 지난해 7월 기온 상승으로 빙하 덩어리가 떨어져 등반객 7명이 숨졌습니다. 기상이변과 이에 따른 자연재해는 다른 나라, 다른 지역의 일만이 아닙니다. 논바닥은 쩍쩍 갈라지고 하천은 말랐습니다. 지난해 여름 충북의 농민들은 농지에 물을 대기 위해 살수차에 의존해야 했고 작황도 부진해 깊은 소가리를 했습니다. 봄비 내린 이후에 한 번도 안 내렸어요. 내린다고 해도 병아리 눈물만큼 내려가지고 겨울에 물이 말라가지고 될 수가 없는 상황이라. 갈수록 강력해지는 태풍 앞에서 충북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고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물난리도 270mm의 기록적 폭우가 내린 2017년 이후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만큼 장면입니다. 종업원들하고 손을 이렇게 길게 잡고서 이렇게 나가는 장면이에요, 이게. 최근 10년 지구의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09도 오른 것과 무관치 않습니다. 이미 극한의 고온 현상이 4.8배, 폭우와 가뭄도 각각 1.3배와 1.7배 증가한 수준입니다. 1.5도 오르면 극한 고온 현상은 8.6배, 폭우는 1.5배, 가뭄은 2배로 늘고 상승폭이 2도에 달하면 극한 고온 현상이 무려 14배로 늘게 됩니다. 지금처럼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21세기 후반 충북의 연평균 기온은 무려 6.4도 오르고 폭염일도 90.4일 늘어납니다. 강수량은 198.9mm 증가하는데 기온은 일수는 비슷해 말 그대로 비가 퍼부을 거란 예측도 나왔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는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2050년 탄소 중립을 이뤄야 한다는 특별 보고서를 195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또 탄소 중립을 선언한 국가 139개국 중 대부분이 2050년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2050년의 탄소 중립도 중요하지만 당장에 우리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줄이기로 했거든요. 달성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스스로 입게 되는 기후 위기로 인한 피해도 늘어나게 되는 거지만 국제사회가 이제는 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일을 경제나 통상 문제랑 연결하고 있어서 경제적으로도 매우 큰 충격을 입게 될 것이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준비됐을까요? 화석연료와 광물 수출국으로 손꼽히는 호주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던지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새해 첫 주 신년기획 1.5도 생존의 기로 시리즈를 통해 계속 보도해드리겠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오늘 아침 8시 10분쯤 진천의 학식당에서 가스 폭발로 불이 나 2층 건물을 모두 태워 소방서 추산 2억 3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식당은 영업 전이어서 사람이 없었고 2층에 살던 70대가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LP가스를 사용하던 식당에서 최근 도시가스를 추가로 연결했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폭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주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 3마리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지난달 29일 충주시 소태면 광역 울타리안에서 피해 방지단에 의해 수렵된 야생 멧돼지 2마리와 이튿날 충주시 동량면에서 주민에 의해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1마리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충북에서 발견된 ASF 감염 야생 멧돼지는 모두 282마리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단양이 95건으로 가장 많고 보은 73건, 제천 70건 등입니다. 청주시 부시장에 신병대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이 내정됐습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오늘 기자실을 찾아 정부와의 관계가 중요해 중앙정부 자원을 영입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